작물 생육에 필요 불가결한 원소 16가지 해가지고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여기 비료의 3요소, 그리고 비료의 4요소 여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NPK, 그러니까 질소인 칼륨이 비료의 3요소고요. 거기에 이 비료 3요소에 칼슘 더했을 때가 이제 비료의 4요소가 됩니다.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16가지인데요. COHMPK, CAMG, SFE, MN, CU, ZM, BMO, CL 이렇게 되는데, 이 C가 탄소고 O가 산소고 이렇게 그 알파벳 기호하고 이 한글하고 좀 매치업 좀 해주세요. C가 탄소다, O는 산소를 말하는구나, H는 수소다. 이 내용은 좀 매치업을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통으로 좀 한번 외워볼게요. 자, CO는요, 코포롤이란 뜻이에요. 코포롤은 상병이란 뜻입니다. 상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있잖아요. 코포롤은 상병이란 뜻이고, 코포롤 HN, HN 이니셜이에요. 사람 이니셜. 코포롤 HN이 PK를 깠대요. 누구를? Master Surgeon Fanny를요. 마구 존나 밝고 모시 그랬대요. 코포롤 HN이 PK를 깠다. Master Surgeon Fanny를 마구 존나 밝고 모시 그랬대요.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하기로 하고 쌤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COH, 그러니까 탄소, 산소, 수소를 보면은 여기는 조금 중요해서 연필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식물체의 90%에서 98%를 차지하고 엽록소의 구성요소고 여러가지 유기물의 구성재료가 된다. 이 내용은 좀 주의 깊게 보고, 다른 녀석들도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의 3요소는 NPK, 질소인, 칼륨이고, 여기에 칼슘 더하면은 비료의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메스터 서전하고 팬이 이 사이에다가 탁 선을 그어가지고 보면은 이쪽 친구들은 미량 원소고요. 메스터 서전까지, 환까지가 다량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실제 문제는 뭐 진짜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뭐 작물의 필수 원소는 해가지고 모시 그랬잖아요. 모시 딱 찾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3회 때 나온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내용들을 조금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요. 자, 온도 볼게요. 유온도 해가지고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 그래서 최적 온도,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온도, 뭐 그런데 여기 좀 봅시다. 적산 온도.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이 끝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함. 그래서 적산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벼.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낮의 기온이 높을수록 밤의 기온은 또 낮을수록, 그러니까 낮의 기온이 높고 밤의 기온이 낮을수록 동안 물질의 축적이 최대가 된다. 그리고 작물의 이 생육 저고는 주간하고 야간의 이 저고는 다릅니다. 자, 호온성 과수, 호온성 채소, 혼행성 과수, 혼행성 채소. 여러분들 토마토가 채소인 거는 아시죠? 이게 보니까 이 과일하고 이 채소의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죠? 이 근데 생물학자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 식물학자가 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이거의 용도나 어떤 당도에 가지고 날라서 분류,
국가별로 세금 매기는 그거 기준, 어떤 건 과일이고 어떤 건 채소인가.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목본인가 초본인가, 예. 뭐 하여튼 이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정리해준 대로 보세요. 자, 호온성 과수 해가지고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그 성질의 과수죠. 예, 참외, 무화과, 감, 복숭아, 살구. 그래서 참 무감각한 복사리. 호온성 과수, 따뜻한 걸 좋아한대요. 호온성 채소, 예, 토마토, 고추, 가지, 고구마, 생강, 예, 오이, 수박, 호박. 예.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예. 입에 계속 붙여보세요.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호온성 채소. 자, 혼행성 과수는요, 추운 거, 차가운 거를 좋아하는 과수죠. 배, 사과, 자두, 배 사자, 배를 사자, 배 사자. 혼행성 채소는요, 시상에 완두가, 무당, 딸, 감자를 놓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을 뜨다가 잠들었다. 이 마양파, 양배나 이런 친구들, 쌤이 지금 여기서 암기법 하는 것들 있잖아요. 1차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고 쌤이 가능한 한 2차에서도 이거 살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암기법들 하는 게 1차는 사실은 암기량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2차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시키는 이 암기들을 조금 많이 해보셔요. 그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오래 놓으신 이 50대, 60대 형님들은 조금 이 뇌를 다시 좀 깨워야 돼요. 얘를, 자고 있는 애를. 그래야 우리가 2차 때 또 잘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 이렇게 지금 3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앞에서 방금 전에 본 거 있잖아요. 예, 문제를 딱 만났다. 예, 혼행성 채소대 그럼 딱 써보세요.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시상에 완두가, 예? 무당딸, 감자를 놓고 마양파, 양배랑, 예, 배틀어다 잠들었다. 예,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무슨 딸, 예, 마양파, 양배 이것만 생각나서 딱 고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입에 붙여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험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게 딱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딸기 여러분들 딸기가 채소로 분류해놨죠? 딸기? 예. 뭐 나라에 따라서 이견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딸기가 뭐 과일이냐 채소냐. 근데 한미일에서는 얘를 채소로 보더라고요.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자, 추나, 예. 버널리제이션 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왔는데, 식물의 생육 과정 중 일정 시기에 일정 기간의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현상. 그래서 저온추나, 고온추나, 종자추나형, 그리고 녹식물추나형, 내용들을 쭉 뭐 탈추나, 추나효과의 정착, 재추나, 화학적 추나, 뭐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는데, 추나에 관련된 내용을 쭉 갖다 놨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나옴직합니다, 항상.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놨어요. 그래서 저온춘화는 대체로 1도에서 10도의 저온에 의해서 춘화되는 식물인데요. 두해 살이 장일 식물, 얘네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딸기, 배추, 무, 맹류, 유채,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딸이 배고프면 무를 먹유. 이렇게. 고온춘화는요, 아니 뭐 고온이라고 해서 60도, 100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적 고온인 10도에서 30도의 온도에서 춘화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콩 같은 단일 식물,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상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암기법은 콩글에 나가서 상 받았다.
콩글에 나가서 상 받았다. 종자춘하형은요, 종자가 물을 흡수해서 배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언제든지 저온에 감응하는 식물. 종자춘하형 친구들. 완도, 봄, 보리, 추파맹류, 밀, 무, 배추, 잠두.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추파를 잘못 던져갖고 시계 한 대 맞았는가 봐요. 녹식물 춘하형은요, 물체가 어느 정도 영양 생장을 한 다음에 저온을 받아야 생육상 전환이 일어나는 식물이요. 샐러리, 양파, 국화, 양배추, 당근, 히오스, 스토크, 브로콜리. 쌤이 그 2차에서도 브로콜리를 이 브로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잘. 그래서 암기법은요,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브로가 되었다. 그의 형제가 되었나봐요. 히스브로. 히스브로. 브라더를 줄여서 브로 그러잖아요. 자, 탈춘하는요, 이춘하라고도 하고 추나소거라고도 하는데요. 저온 추나 처리 기간 후 고온, 건조, 산소 부족과 같은 불량 환경에 의해서 추나 처리의 그 효과가 상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에서 저온 추나 처리 직후에 다시 35도 고온에 처리하면은 탈추나된대요. 추나 효과가 없어진답니다. 추나 효과의 정착. 추나 정도가 진전될수록 탈추나하기가 어려우며 추나가 완전히 이루어져 정착되어 탈추나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습관을 한번 딱 들여놓으시면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드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학습에 정진하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재추나, 탈추나 후에 다시 저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학적 추나, 화학 물질에 의한 추나 작용을 말한다. 지베렐린을 처리를 하면은 그 저온 처리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요. 자, 추나 기구는 생단점인데요. 그 내용들이 뭐 어떤 거는 어디서 이렇게 그 과목 부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추나는 생장점, 그리고 일장 관련된 거는 성엽에서, 그리고 접붙이는 거는 형성층에다 간다. 그래서 별표 쳤습니다.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 추파맹류의 추파 성화 가능, 그리고 증수효과, 육중연한 단축, 촉성 재배, 최종 재배, 추파맹류를 버널리제이션을 통해 봄에 대파 가능, 그리고 종 또는 품종의 감정, 재배법의 개선 등, 이렇게 추나를 농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추파맹류에 있어서 추나를 하지 않으면 출수할 수 없는 성질을 추파성이라고 하고, 영양 생장만 하고 생식 생장은 하지 못해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열매나 이삭이 생기지 못하는 좌지 현상, 로제트 현상이 일어난다. 월동작물을 봄에 파종하면 줄기와 잎은 무성하나 이삭이 나오지 않아 주저앉는 좌지 현상이 나타난다. 추나 처리를 통해 로제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요. 추나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하고 현상은요, 여름철 고온으로 북방향 목초의 생산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하고 현상의 원인은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이런 것들이 되고, 같이 나오는 내용이 그 스프링 플러시라고 북방향 목초가 봄에 생식 생장이 유도되어서 산초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그리고 하고의 대책으로는 뭐 이제 스프링 플러시 대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봄부터 약한 채초 내지는 방목,
그리고 관계, 초종의 선택, 혼파, 방목, 제초의 조절. 그래서 이제 하고가 심한 작물하고 하고가 적은 작물이 있는데, 하고가 이제 심한 친구들은 레드클로버, 블루글라스, 티머시 이렇게 있고, 하고가 적은 작물은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라스, 라이그라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심한 작물은 레드불을 먹으면 티가 난다. 레드불. 레드불이라고 그 음료 있잖아요. 이제 운동하거나 이렇게 힘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할 때 각성 효과를 좀 주는 음료가 있는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레드클로버, 블루글라스, 티머시, 레드불을 먹으면 티가 난다. 하고가 심한 작물. 하고가 적은 작물은요,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라스, 라이그라스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흰색이죠? 그래서 거기 화이트 차, 오라이. 그래서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라스, 라이그라스. 하고가 적은 작물. 거기 화이트 차, 흰 차, 오라이. 이렇게. 자, 수분에 관한 내용이네요. 수분의 기능으로는 원연질 상태를 유지시키고 식물체의 구성물질의 성분이 되고 식물체의 필요물질 흡수와 이동의 용매, 필요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 세포 팽합 형성 및 유지, 각종 효소 활성의 촉매,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이런 것들이 수분의 기능이 됩니다. 수분에 흡수해가지고 삼투압, 팽압, 마각 나는데요. 삼투압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삼투압을 일으키는 압력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잠깐만 여기 연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수분이 흡수된다. 여기 치겠습니다. 팽압, 삼투 현상으로 세포 내의 수분이 늘어나면 세포의 크기를 키우려는 압력, 그러니까 팽창하려는 압력이죠. 그래서 팽압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 마갑은요, 팽압에 의해서 늘어난 세포막이 그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수축하려는 압력이에요. 팽창을 마갑, 팽압한데 팽창을 마갑, 그래서 마갑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요수량, 식물체가 건조물질 1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분량. 그래서 작물별 요수량은 명화주나 호박 이런 친구들이 요수량이 조금 높고, 그리고 뭐 수수나 기장 이런 친구들은 좀 낮다, 가장. 이걸 기억을 하시고 다른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보시고. 자, 수분 과잉 장애. 토양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생장에 불량해지며 이로 인해 증산 또한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은 쉽게 병해충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심하면은 이 뿌리도 이렇게 썩어요. 그리고 과실이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가 나타날 수 있고, 웃자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광합성 왔네요. 물하고 이산화탄소에다가 빛을 탁 이렇게 얹으면은 이게 이제 그 작물에서 이 포도당하고 산소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광합성 내용인데, 이 화학식을 한번 이렇게 선생님 적어 나왔어요. 뭐 좀 복잡한 형식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화학식도 있는데 이게 간결하면서도 그 필요 내용들은 다 담고 있는 화학식이어서 요걸로 한번 적어 봤어요. 그 광합성은요, 6750 그 옴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6100에서 7000 옴스트롱의 적색광이 가장 유효하고요. 이게 이제 1나노미터가 15옴스트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만 하나 더 빼고 넣고 차이예요. 근데 어떤 걸로 나와도, 옴스트롱으로 나오든 단위가 나노미터로 나와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둘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4500 옴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그 청색광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줄 쳐놓은 거는 좀 맞춰서 쳐주세요. 광합성은 4500 나노미터 청색광하고 450 나노미터 청색광하고 650 나노미터 적색광이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굴광성은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고 광주기성하고 광중단성은 적색광이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내용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 명반응하고 안반응으로 나눠지는데 이 명반응은 그라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엽록소에 의해 흡수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광화학적인 그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발생되고 광인산화에 의해서 ADP를 ATP로 변환시킨다. 이게 화학 에너지예요. 그리고 안반응은요. 얘는 이제 빛하고 무관하겠죠. 안반응은 스트로마라고도 하고, 이 명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ATP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고 뭐 이렇게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내용 기억하시고. 굴광 현상은 뭐죠? 식물의 광조사의 방향에 반응하여 굴곡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4400에서 4800 옴스트롱의 청색광이 가장 유효해요. 굴광성은 옥신이 줄기의 그늘진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세포 sinh 장을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진정광합성은 외관상 광합성량에다가 이 호흡에 의한 소모량까지 더한 거를 말을 하고,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은 증가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이르면은 일정해지고요. 계속 그냥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약 35도 부근까지는 이 증가를 하다가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보기에 깔기 좋잖아요, 저런 애들은. 자, 광보상점하고 광포화점 이야기가 있어요. 광보상점은요, 작물의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같은 지점이에요. 광보상점은요. 그래서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일 때 식물이 생장을 하고,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내음성이 강한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습니다. 보기에 깔리면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녀석이라서 써놨어요. 자, 광포화점은 그 식물의 호흡작용에서 빛을 더 이렇게 강하게 줘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의 빛의 세기예요. 방금 전에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광포화점, 광합성량이 빛을 더 주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은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자, 탄산시비.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작물 생육 촉진과 수량 증대를 하게 하는 재배법. 그리고 빛이 부족하면 도장이 조장되고 빛이 너무 강하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든 물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녀석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과도하면 항상 안 돼요. 안 좋은 복이 틀린 복이에요, 여러분들. 과도하거나 너무 적거나 그러면 이것도 적당해야 좋은 거죠. 연화 재배하는 작물에는 땅두릅, 파, 부추, 샐러리 등이 있다. 낮점 현상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탄산가스 농도가 감소되어 가지고 광합성 작용이 저하되는 현상이에요. 꼭 낮잠을 자는 것처럼요. 판서가 갑자기 생겨버렸죠. 칠판 판서하는 동안 학생들이 멍하니 있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탁 해놓고 시작을 하려고요. 자, 광합성 특성에 따른 식물을 분류해가지고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 이렇게 있는데, C3 식물하고 C4 식물 그리고 캠 식물의 이게 좀 제일 큰 차이라면 차이가 요 두 녀석은
그 낮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필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얘는 3탄당을, 얘는 4탄당을. 그리고 그 캠식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낮에는 그냥 양분으로만 바꾸는 작업을 하는 친구거든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낮에 이제 기공을 이렇게 열어서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러면은 수분, 낮에가 아무래도 온도가 밤보다는 높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을 막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얘네들은 밤에 기공을 열어가지고 선선홀적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했다가 낮에는 그거를 양분으로 바꾸기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C3 식물은 뭐 강합성으로 삼탕당을 만드는 식물이고 대부분 건조에 약하고 그 그래서 이제 성장에 그 물이 많이 필요하고 식물 대사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략 한 95% 정도 되는 이 식물들이 그 C3 식물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표 식물로는 그 벼, 밀, 보리, 콩 이렇게 있어요. C4 식물은요, 빛이 강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추위에는 약하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수수 친구들, 조기장 이런 애들이 그 C4 식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캠 식물은 선인장, 난, 파인애플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녁에 이런 그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 그 공기정화 식물로도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회 때 그래서 여기 나왔던 문제가 뭐 C4 작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 봤죠? 수수하고 조기장 C4였죠. 볼이 딱 골라지죠.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조기장. 그죠? 그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만, 쌤이 정리해준 족보만 조금 반복해서 보면 문제 푸는 데는 진짜 큰 지장이 없다. 자, 일장 효과 해가지고요. 1조 시간의 변동에 따라 생물의 발육, 생육 등이 달라지는 성질, 일장 효과의 재배적 이용, 재배법도 개선하고, 품종의 선택, 꽃의 개화기 조절, 육종상의 이용, 수량 증대, 그리고 성표현의 변화와 성전환의 이용, 오이, 호박 등은 단일에서 암꽃이 많아지고 장일에서 수꽃이 많아짐. 장일식물, 단일식물, 준성식물 이렇게 있는데요. 장일식물은 장일 상태에서 화상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로 단일 상태에서는 개가 저해된다. 장일 상태, 그러니까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그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다? 완두, 상추, 시금치, 양귀비, 추팡냉류, 보리, 야마, 아족가리, 밀, 감자, 무, 배추, 누에, 콩, 양파 있는데요. 얘들 어떻게 배워볼까요? 완두가 상시 양귀비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이 보리라는 친구가 보니까 이 양귀비 얘는 아마도 아줌마예요. 처녀가 아니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감자랑 무, 배추에게 저 양귀비가 누에양하고 물어본대요. 단일 식물은요, 단일 상태에서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단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로 반대로 앞에 장일 식물하고는 반대로 장일 상태에서는 개화가 저해된대요. 그래서 조, 기장, 들깨, 담배, 피, 콩, 국화, 수수, 코스모스, 목화, 옥수수, 나팔꽃, 벼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외울까요? 조기, 기장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니 콩국수, 코스, 무공납이요. 네. 이제 점심에 저기 콩국수집 앞에 그 기장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기 기장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니 콩국수, 코스, 모공납이요. 조기 기장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니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중성식물은요, 개화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 일장 같은 것이 없는 식물. 그래서 토마토, 고추, 메밀, 호박, 강낭콩, 당근, 가지, 장미. 그래서 토고, 매호, 강당, 가장. 예. 매호 그러면은 메시하고 호날두를 매호라고 그러거든요. 갖고 예전에 그 메시하고 호날두 팀이 이렇게 붙어서 축구하는 경기가 있으면은 매호 대전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토고에 토고, 매호, 강당, 가장. 예, 토고, 매호, 강당, 가장. 자, 일장에 따른 화해 구분해가지고 단일성 화해, 장일성 화해, 중일성, 중간식물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정리를 보면 단일성 화해는 한개 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화해로 나팔코, 포인세티아, 국화, 프리지아, 칼랑코에 곽꽃, 코스모스, 살비아 등이 있어요. 그래서 납포된 나라에 납포된 나라, 그러니까 국화, 그러니까 나라 국제 가지고 납포된 나라에서 프리하게 살려면 칼과 꽃, 코를 살비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고 칼과 꽃, 코를 살펴야 된다. 칼과 꽃, 코를 살펴야 된다. 장일성 화해는요, 한개 일장보다 길 때 개화하는 화해고, 거베라, 금자나, 금어초, 페튜니아, 시네라리아 이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암기 방법은 거베라, 금자나야, 금어초, 패라고 했지? 시네라리아. 시네라리아. 거베라, 금자나야, 금어초, 패라고 했지? 시네라리라. 시네라리아. 중일성 화해는요, 일장과 관계없이 개화하는 식물로, 장미, 시클라멘, 제라늄, 카네이션, 튤립, 수서나, 히아신스 등이 있대요. 그래서 장시, 제카, 툴인데 툴을 수선환에 히야. 장시, 제가인데 장시, 제카, 툴을 수선환에 히야. 중간식물은요,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며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대요. 사탕수수의 F106 품종은 12시간과 12시간 45분의 아주 좁은 이런 일장에서만 기여한 텐데요. 특이한 친구죠. 자, 질소 비료와 일장. 장일 식물들에서는 이 질소 성분 결핍이 출수 개화를 촉진을 하는데요. 단일 식물에서는 질소 성분이 풍부하여야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징 잡으시고, 광부족에 적응하지 못하는 식물들 목화, 벼, 조, 기장, 감자, 알팔파. 이 친구들은 목요일에 벼, 조기장 그리고 감자가 함께 클럽 알파에 갔대요. 알파. 클럽 알파. 목요일에 벼조기장이 감자랑 클럽 알파에 갔대요. 자, 호광성 작물. 광 좋아하죠? 베고니아, 우엉, 금어초, 상추, 담배, 당근. 그래서 배우 금상을 담당합니다. 배우 금상 담당. 혐광성 작물,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토가오호. 보시고, 자, 이랑 해가지고요, 남북이랑하고 동서이랑. 남북이랑은 동서이랑에 비해서 수강시간은 짧으나 작물 생장기에 수강량이 훨씬 많아서 유리하다. 그러나 토양의 건조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
동서일항은요, 월동에 문제되는 곳에서는 동서일항을 설치해서 겨울철에 수강량을 많게 하고 일항을 높게 만들어서 그 서부풍을 막아서 지온을 높이는 것이 월동에 유리하다. 전조재배는 인위적인 조명을 행하는 재배법. 안토시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외선이나 자색광 파장이 안토시안의 생성을 촉진하며 볕을 잘 쬐을 때 착색이 좋아집니다. 안토시안은 또 그 비교적 저온에서 촉진되고, 광준단 해가지고요. 네, 광중단은 이게 광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요. 네, 광으로 빛으로 그 암기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암기를. 그래서 암기 중 특정 시기에 짧은 시간에 빛을 쬐게 하여 암기를 깨트리는 일. 네, 그래서 빛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암기를 끊는 거다.